보험을 보다 쉽게 학교처럼 차근차근 알아갈 수 있는 보험정보쇼 보험스쿨 오신 시청자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스쿨 김나연입니다. 저희 보험스쿨에서는요, 알쏭달쏭한 보험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나에게 꼭 맞는 보험 설계, 꼭 알아둬야 할 보험 상식 등 보험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을 전문가들에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화와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전화는 023772-0260번입니다. 023772-0260번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문자를 길게 작성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요, 보험이라고 두 글자만 써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보험증권 사진만 찍어서 보내주셔도 상담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보험과 관련한 궁금증 생기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보험스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인카금융서비스의 보충제 한충희 전문가님, 보양남 박정환 전문가님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화요일을 책임져주는 두 분과 함께 오늘도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보충제 한충희 전문가님, 네.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나요? 네, 오늘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알쏭달쏭한 보험의 세계를 좀 더 꼼꼼하고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많은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생명보험, 손해보험의 차이를 재미있게 풀어봤으니까요.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차이점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보양남 전문가님은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나요? 네,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습니다. 지나친 것은 없는 것보다 못하죠. 이런 정보 과다의 시대에서 알맹이만 쏙쏙 빼서 알려드릴 보양남 박정환입니다. 네, 끝났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더 뭔가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알맹이만 쏙쏙 뽑아서 오늘도 중요한 내용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보충제 그리고 보양남 두 전문가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1교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스쿨 1교시는요, 보험 궁금증을 OX로 함께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의 질문 먼저 만나보실까요? 네, 오늘의 질문입니다. 보험은 생명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네, 오늘의 OX 궁금증은 보험은 생명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무엇인지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볼 텐데요. 자, 우선은 두 전문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을지 화면으로 두 분의 의견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은 생명보험에 가입을 해야 한다에 대해서 보충제 한충희 전문가님은 그렇다, 생명보험에 가입을 해야 한다라고 하셨고요. 보양남 박정환 전문가님은 X를 들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자세하게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충희 전문가님, 보험은 꼭 생명보험에 가입을 해야 한다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우선은 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저는 차이점을 사실 제대로는 모르겠어요. 어떤 네. 차이가 있나요? 자, 우리 시청자님들도 이제 시청을 하시다 보면은 뭐 손해보험도 있고 생명보험도 있는데, 자,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보험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인데요. 자, 이 부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험을 가입이 되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암보험이 있다라고 하셨을 때 뭐 생명보험에 암보험이 있을 수 있고 손해보험에 암보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근본적인 차이가 좀 약간 있는데 가입 대상이 좀 약간 틀립니다. 가입 대상이 약간 틀린데 우리가 이제 건강보험을 좀 예를 들 건데, 자, 이제 경계가 많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뭐 손해보험의 암보험이나 생명보험의 암보험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는데, 자, 이 부분 그 대상이 우리 생명보험은 약간 신체를 보상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저축이나 종신보험, 연금보험 등 이런 부분을 이제 생명보험으로 좀 많이 가입을 하시고, 자, 이제 두 번째로 재산 손해에 대한 부분이 바로 이 손해보험입니다. 이 손해보험에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자동차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배상책임 보험, 화재보험 등이 손해보험에 속하는데요. 내가 만약에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생명보험에는 이 상품이 없기 때문에 손해보험 쪽을 선택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경계가 많이 허물어졌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내가 혹시라도 어떤 진단금이라든지 보상에 대한 부분을 이제 보험금을 청구하시게 될 때 생명보험은 정액 보상, 그리고 손해보험은 실제 손해보험만큼에 대한 부분으로 지급을 해드리기 때문에
실손 보상을 해드리는 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차이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신체에 대한 보상 부분이 생명보험 쪽으로 좀 약간 크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생명보험이 좋다에 5를 선택했습니다. 네, 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차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이제는 큰 차이는 없다라고 하셨지만 일단은 생명보험은 말 그대로 신체를 보장해주는 것이고 손해보험은 재산 손해를 보장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보험은 정액을 다 보장해주지만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손해를 본 것에 한해서만 보장을 해주는 그러한 차이점을 갖고 있다 설명을 하셨는데요. 자, 그러면 보양남 박정환 전문가님은 X를 선택하셨잖아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한충희 전문가님 말씀대로 재물보험에 대한 배상을 해주는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린 파이어죠. 해적지를 통한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상보험으로 시작한 이제 손해보험인데요. 네, 제3보험 영역이라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겹치는 제3보험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제3보험 영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이제 뭐 암, 치매, 입원, 뭐 실손 의료비라든지 이런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필요로 하고 가입을 원하시는 담보들을 제3보험 영역, 그러니까 교집합이죠.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이런 교집합에 포함이 되는 양쪽 다 취급을 하고 있는 보험인데요. 제3보험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해보험에 가입을 하셨을 경우 내 입맛대로 이제 골라 담을 수 있는 그런 특약들이 장점이고요. 또한 이제 유동적인 설계가 가능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넣을 수 있으니 뭐 내한테 필요한 것들은 넣고 그다음에 필요 없는 것들은 불필요한 것들은 이제 빼고 가입 설계가 가능하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물론 이렇게 유동적으로 설계를 하시게 되면 가성비 측면에서도 당연히 불필요한 특약들을 빼기 때문에 가성비 측면에서 매우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손해보험의 가성비 측면이나 유동성 또 세부적인 특약들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보장 범위 측면에서도 손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조금 더 생명보험보다 유리하다고 생각이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한충희 전문가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손해보험과 이 생명보험의 중간에 교집합에 제3의 영역이 있다는 것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보통 드는 뭐 암보험 이런 것들이 이 제3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박정환 전문가님은 그 손해보험이 조금 더 낫다라는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은 뭐 가성비나 뭐 유동성, 보장 범위에 대해서는 뭐 손해보험이 조금 더 좋은 선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 이런 부분이 얘가 뭐 어린이 보험 정도가 손해보험 쪽에 좀 더 유리하게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태아보험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 손해보험에서 그러면 만약에 진단금을 받았을 때 뭐 다 못 받고 실손 보상 받는 거냐? 아닙니다. 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진단금 다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데 자, 이 부분 생명보험과 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직업 고지에 대한 부분인데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아나운서님이 네. 지금 아나운서 지금 앵커 일을 하고 그쵸? 계시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조금 더 나이를 좀 더 드셔서 네. 카페를 하나 차리셨어요. 예. 네, 그렇게 되면은 좋네요. 이 부분이 그럼 직업 급수가 바뀌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가입돼 있던 보험이 직업이 바뀌었기 때문에 뭐 12,000원, 13,000원 올라갈 수 있는데 이 부분 많이들 놓치시는 부분입니다. 네. 직업에 대한 부분을 고지를 안 하시고 계시다가 바뀌었어요, 직업이. 네, 조금 더 위험 직군으로 바뀌었는데 만약에 고지 안 한 상태에서 어떤 사고를 당하셨을 때 이제 보험금 청구를 하시게 되는데 이 부분 못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못 받으실 수도 있고 또는 삭감 지급을 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손해보험을 선택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계신다면 혹시라도 내가 처음 가입했을 때 직업과 지금 현재 직업이 바뀌었다면 반드시 직업 고지를 다시 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요즘 이제 날씨가 많이 좋습니다. 오늘은 좀 비가 오지만 날씨가 많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뭐 동호회 활동으로 오토바이를 조금 뭐 타고 다니신다든지 아니면 킥보드 요즘 많이들 타고 다니시는데 네. 자, 여러분 혹시라도 이제 동호회 활동으로 뭐 혹시라도 사고가 나서 넘어져서 골절진단을 받았다. 이렇게 되면 손해보험에서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생명보험은 보상을 해주는데 이게 위험을 수반한 활동을 하시다가 사고가 난 부분이라서 손해보험은 보상이 안 되고 자, 이제 다만 생명보험은 처음 가입하셨을 당시에 직업이 뭐 학생이라든지 사무직이셨다가 급수가 좀 더 높아지는 뭐 일용직이라든지 방금 말씀드린 네. 뭐 카페를 차리셔서 하신다든지 이런 부분은 따로 고지를 안 하셔도 애초에 처음 가입하셨을 때에 대한 그 부분과
그리고 이제 동호회 활동으로 해서 골절 진단을 받는다 하더라도 생명보험은 모든 보장을 다 똑같이 처음 가입한 금액대로 정액 보상을 해드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손해보험만 좋다고 얘기는 할 수가 없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이 저 같은 경우는 아나운서 일을 하다가 카페 뭐 사장이 됐을 경우 네. 직업 고지 변경이 됐다는 걸 고지하지 않으면 손해보험에서는 보장을 안 해주는데 네, 맞습니다. 생명보험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예, 그렇기도 하고 또 제가 동호회 활동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에 생명보험에서는 그만큼 또 보장을 해주지만 손해보험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그 차이점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듣고 보니 이게 사소한 걸 수도 있지만 좀 커 보이기도 하는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네네네. 생각하시나요? 물론 한충희 전문가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 보험을 단적인 예로 들자면 이제 가성비 측면이나 보장 범위 측면 이제 차이가 유난히 많이 나는 보험 상품입니다. 예로 뭐 하나를 들자면은 이제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른이 보험이라고 부르는데요. 발음 되게 어렵네요. 이제 갓난 아기부터 이제 만 30세 이하 성인분들까지 이제 가입이 가능하신데요. 이제 이런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갓난 아이가 뭐 동호회 활동이나 뭐 이런 것들 직업 고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학생으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재해나 뭐 직업 고지에 대한 의무는 솔직히 필요 없겠죠. 그다음에 이제 보장 한도와 관련해서 이제 일반 성인 보험보다 훨씬 더 폭넓게 보장을 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플러스로 일반 이제 뭐 아나운서님 나이가 혹시 이제 30세 이하이신가요? 그쵸. 네. 예. 그럼 이제 30세 이하이신 이제 성인 사회초년생 분들도 이제 어린이 보험에 가입 가능하신데요. 일반 성인 보험에 가입하시는 것보다 대략적으로 이제 30% 가량 이제 보험료가 저렴하게 됩니다. 이러한 장점들의 집합체가 이제 어른이 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한충희 전문가님 이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한충희 전문가님은 생명보험에 중점을 두시고 가입을 하시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손해보험에 중점을 두고 가입을 하고 계신가요? 네, 저도 뭐 생명보험, 손해보험 다 갖고 있는데, 네, 저는 가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생명보험에 좀 약간 중점이 되어 있고, 네, 실손보험도 갖고 있기 때문에 손해보험도 약간은 갖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한충희 전문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0, 30대 이제 사회초년생 분들은 어른이 보험만으로도 충분한 보장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충희 전문가님처럼 가장이실 경우에는 생명보험의 가장 중점인 이제 종신보험이죠. 종신보험의 이제 재해와 상해로 이렇게 나눠지는 부분의 혜택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가장이신 분들은 종신보험 플러스 이제 보장인 부분을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생명보험에 중점을 두시는 게 조금 더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저나 이제 20, 30대 분들은 이제 어른이 보험이나 기타 일반 보험으로 이렇게 손해보험 쪽에서 보장을 준비하시는 게 보다 가성비, 유동성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의 장점을 잘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손해보험사에서만 있는 거예요? 네, 손해보험사에만 있고요. 이제 어린이 보험이라고 칭하지만 이제 어른이 보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만 30세 이하 분들이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모두.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예를 들어서 뇌혈관 질환을 예로 들면은 뇌혈관 질환이 뭐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한데 일반 성인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게 되면은 이 뇌혈관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으로 한도 제한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게 되시면 이제 그런 한도 제한이 조금 더 뭐 유동성 있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네. 뭐 30% 저렴한 보험료로 준비를 하시면은 보다 더 폭넓은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린이 보험을 말하는 그 어른이 보험 같은 경우는 손해보험사에서 있는 그러한 보험인데 보험료도 훨씬 낮고 저렴하고 좀 크게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 보험, 손해보험이 또 낫다라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앞서 보충제 한충희 전문가님인데 내가 집안의 가장이다 하시는 분들은 종신보험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은 생명보험도 고려를 하셔야 한다 설명을 하셨습니다. 시기와 또 나이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어떤 보험이 좋을지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내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고 고려를 해보시면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교시를 통해서 생명보험과 또 손해보험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더 궁금한 점이 생겼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세요. 전화는 023772-0260번입니다. 023772-0260번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문자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보험과 관련한 궁금증 생기시면요.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보험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럼 전화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지금부터 2교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는요, 실제 시청자님의 보험 문제점을 진단을 하고 저희가 해결책까지 제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보충제 한충희 전문가와 함께 오늘의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시청자님께서 의뢰해 주셨나요? 네, 오늘 의뢰해 주신 분은 네. 30대 남성분이셨고요. 네, 가장이셨습니다. 어. 네, 가장이셨고, 자, 의뢰 내용 이제 세 가지를 물어보셨는데, 네. 자, 보장 내역이 좀 약간 충분한지 좀 궁금해 하셨고요. 자, 부족하다면 혹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가 좀 많이 궁금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험료 내고 계신 게 내가 정말로 이게 적정한 보험료인지 네, 좀 많이 궁금해 하셔서 네. 이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30대 남성 시청자님께서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보장 내역이 충분한지 그리고 부족하다면 어떤 부분을 보충을 해야 될지 문의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보험료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 상태는 어땠나요? 네, 자, 보험 이제 세 가지를 갖고 계셨습니다. 네. 세 가지 갖고 계셨고, 자, 모두 생명보험을 좀 약간 갖고 계셨는데요. 지금 보면 노란색으로 좀 칠해놓은 부분은 같은 보험사고 같이 S생명이다 보니까 네. 네, 또 같은 보험사신 줄 아시고 이제 착각하실까봐 아. 네, 또 나눠놨습니다. 나눠놨고, 예. 자, 첫 번째로 이제 유니버셜 종신보험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그 의뢰 내용을 좀 보자 하니까. 좀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데요. 네. 뭐 유니버셜 종신보험 그리고 퍼펙트 통합보험 이제 CI 보험이라고 써 있죠. 자, CI 네. 네, 나왔네요 또. 네, 그리고 6대 건강 종신보험을 갖고 계셨는데 보장 금액은 넉넉히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오. 그래서 사망 보장금은 약 1억 3천만 원 정도 준비를 하고 계셨고 그리고 이제 암 진단비도 5천만 원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뇌 관련 질환 진단금, 심장 관련 진단금 각각 8천만 원, 7천만 원인데 이 부분이 좀 CI가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네, 일부 CI가 포함이 돼 있었고, 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보장 내역인데 갱신형이셨어요. 네, 또 갱신형이셨는데 S생명의 부분적 3년 갱신이라고 써 있는데. 주계약은 비갱신이셨습니다. 사망 보장은 비갱신이었지만 또 이제 특이하게 3년 갱신이시다 보니까 만기까지 보험료를 또 계속 내셨어야 되는데 보험 보장이 암,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입원비 등이 3년 갱신형이셨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험료는 자, 소득의 8% 이내라고 그랬는데 자, 보험료 지금 얼마죠? 41만 7,800원이요. 맞네요. 네. 자, 8%면은 이분이 지금 현재 급여가 한 400만 원 이상은 되셔야지 네. 이 정도 보험료는 유지를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소득이 8% 이내셨는데 보험료 X 쳐져 있죠? 네. 좀 많이 내고 계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존에 3개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보장 금액은 그래도 동그라미 표가 그려져 있어요. 적절하다라고 하셨는데 갱신형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모 표시를 칠했고 마지막으로 보험료는 소득 대비해서 조금 너무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계신다는 점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어떤 점이 안 맞는지 다시 한번 그럼 표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거 한번 짚어볼까요, 또 자, 전문가님? 네, 벌써 송송 뚫려 있습니다. 네. 네, 빈칸이 많이 보이고 계신데요. 자, 우리 테트리스표 꽉꽉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항상 다 이렇게 맞아요. 네. 들어옵니다. 자, 첫 번째로 보실 게 이 녹색의 CI 보험.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네. CI 보험이 또 있으셨고요. 그리고 이제 3년 갱신에 대한 부분이 네, 눈에 보입니다. 예. 그래서 갱신형 보험이었다. 그리고 보험료가 급여 대비 많이 높았기 때문에 높은 보험료로 추정이 되어 있으셨고요. 네. 자, 치우침 보장 어디에 치우쳐져 있냐?
자, 암, 뇌, 심장 관련 진단금이 넉넉했지만 네. CI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요 진단금이 너무 치우쳐져 있지 않나 싶어서 치우침 보장을 같이 넣어드렸습니다. 네, 치우침 보장이라는 글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주요 진단금에 막 몰려있다라는 점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현재도 보험료가 높은데 3년 갱신이면 더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더욱더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 기존의 보험 문제점을 저희가 진단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들 어떻게 하면 좀 잘 손볼 수 있을지 오늘의 설명 당번 전문가님께 부탁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김수희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MC님의 궁금증을 아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설명 당번 보찐이 김수희입니다. 오늘 의뢰해주신 시청자분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3가지 정도였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그래서 보장 내역이 굉장히 충분한지, 그 다음에 혹시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어떤 부분이 부족을 한지, 그 다음에 내가 소득 부분에 내에서 적절하게 보험료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실질적으로 이 시청자분과 좀 상담을 하다 보니까 보험료를 굉장히 낮추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내가 아프고 다치고 했을 때 충분하게 든든하게 보장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말씀을 해주셔서요. 그런 부분들을 중점으로 리모델링을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기존 가입 보험 내역을 좀 볼게요. 첫 번째로 S생명에 유니버셜 종신보험을 가입을 해주셨죠. 납입은 20년 납이셨고 주계약이 종신, 그다음에 특약이 80세까지 약간 좀 짧았고요. 가입 연도는 2007년도부터 가입을 하셔서 유지를 잘 해오셨어요. 굉장히 10년 넘게 유지를 해오신 부분이고 보험료는 11만 9,200원으로 유지를 해오고 계셨습니다. 일반 사망보험금 6천만 원에 재해사망보험금 1억 1천만 원, 나머지 상해 휴유장의 3%부터가 1억 원, 암, 뇌출혈, 심근경색이 1,800만 원씩 가입이 돼 있으셨고 3년 갱신에 80세 만기셨어요. 갱신 주기가 조금 짧죠. 그 이외에 특정 질병 수술, 질병 입원, 상해 입원 특약들이 이렇게 가입이 돼 있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장이시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에 대한 니즈도 조금 있으셨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는 필요 없다. 그래서 평소에도 보험료를 좀 어떻게 줄일까 고민을 하시다가 이 보험을 그냥 해약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실질적으로 많은 시청자분들도 보험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내가 이거를 해약을 하고 다시 가입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2007년도부터 납입을 하고 계신데 너무 아깝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해드린 솔루션은 일반 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에 대한 부분을 좀 약간 감액시켜드리는 부분으로 안내를 해드렸고, 그 감액을 하면서 이제 3년 갱신 80세 만기까지 갱신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삭제하면서 보험료를 조금 다운시켜 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일단 갱신과 비갱신에 대한 포인트를 잠깐만 짚어드릴게요. 갱신보험은 뭐 갱신이 좋다, 안 좋다, 비갱신이 무조건 좋다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 나의 목적에 맞게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갱신보험은 갱신 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년, 3년, 5년 이렇게 갱신 주기가 각 보험마다 다르고요. 위험률이 증가함에 따라서 내 보험료가 다시 책정이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보험을 갱신형 보험이라고 합니다. 근데 납입을 내가 보험을 유지할 때까지 납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총 납입 보험료를 비교해보면 비갱신형보다는 조금 많을 수 있다는 게 갱신형 보험이고, 비갱신형 보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내가 처음 약속한 금액을 끝까지 변동하지 않고 납입하고 나중에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보장만 받으시면 되기 때문에 내가 경제활동을 하는 시기에 좀 유리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30대 남성이시기 때문에 젊으시잖아요. 그래서 비갱신형 보험으로 제가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두 번째 가입 내용을 좀 보시면요. S생명에 똑같이 퍼펙트 통합보험 CI보험 가입하고 계시는데요. 납입기간이 20년 납, 똑같이 주계약이 종신, 특약이 80세까지셨어요. 가입 연도는 2010년도고 보험료는 62,200원이죠. 이것도 꽤 오래 유지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일반 사망보험금 2천만 원, 상해 휴유장애 3%부터 2천만 원. 여기에 근데 가장 포인트는 실손 의료비가 여기에 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심근경색에 대한 진단비 CI보험이기 때문에. 근데 이 보험은 앞에서 가입하셨던 유니버설 종신과 좀 다른 부분이, 유니버설 종신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망을 해야지만 사망보험금이 나온다. 딱 요 한 가지거든요. 근데 이 퍼펙트 통합 CI 보험은 일반 사망
사망보험금 2천만 원을 가지고 가는데 중간에 내가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심근경색을 진단받으면 그 일반 사망보험금 2천만 원에서 선지급을 50% 받는 형태의 보험입니다. 그래서 주계약에서 사망보험금을 땡겨받는 형식이기 때문에 이 진단비를 받으면 사망보험금이 줄어드는 거죠. 게다가 상해 질병 입원비가 이제 3년 갱신 똑같이 80세 만기셔서 제가 처음에는 이 보험을 어떻게 좀 뭐 삭제를 하던가 좀 좋게 바꿔드리고 실손의료비도 좀 저렴하게 해드릴까 생각을 했지만 또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어요. 과거에 질병력이 있으셨거든요. 시청자분께서도 내가 보험을 줄이고 뭐 좋게 바꾸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과거의 질병력이 어떤 게 있는지에 따라서 이 보험을 잘 건드리시는 걸 선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이 보험은 유지를 하면서 대신 CI보험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인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심근경색. 사실 중대한 암은 지금의 일반암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뇌나 심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범위가 좁아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잠깐 이 부분 제가 찍고 넘어갈게요. 뇌나 심장이 왜 CI보험에서 안 좋다고 얘기를 하냐면 심도를 같이 보기 때문입니다. 일반 뇌출혈이나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진단 코드만 받고 나 뇌졸중이야, 뇌출혈이야 이러면 진단비를 받게 되지만 이런 중대한이란 말이 써 있으면 심도 얼마나 중하냐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 예를 들면 뭐 내가 반신 마비가 됐다든지 호전되면 안 되는 경우까지 같이 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할 때 이런 뇌와 심장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보완을 적절히 많이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 가입사항을 보시면요. 기존 S생명 다른 회사인데요. 6대 건강종신에 20년 납 똑같이 주계약 종신에 특약은 100세셨어요. 이건 좀 잘 가입하셨죠. 근데 가입 연도가 2019년도시잖아요. 가입하신 지 얼마 안 되셨더라고요. 근데 보험료를 보니까 23만 6,410원이에요. 굉장히 좀 크게 보험을 드셨어요. 내가 이제 이게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가입을 하신 것 같은데 일반 사망 5천만 원에 상해 휴유장애 3%부터 5천만 원, 암 5천, 뇌혈관도 가입을 하셨죠. 생명보험인데 요즘에는 이렇게 뇌혈관 진단비를 가입을 하실 수 있는 상품이 많아요. 그래서 뇌혈관 1,000, 뇌경색 1,000, 뇌출혈 5천, 심장도 허혈성 1,000만 원, 급성 심근경색 5천만 원, 뭐 다 각종 수술비 300만 원. 근데 제가 여기다 리모델링을 권유해드린 이유는 일단 보험료가 좀 부담이 되실 거고 이 생명보험사다 보니까 사망보험금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비싸거든요. 근데 이만큼의 사망보험금을 가져가고 싶지 않으셔 했고 그래서 가입하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폭 줄여드리기 위해서 또 뇌혈관이나 뇌경색, 허혈성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보장 범위를 넓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리모델링을 권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꿔드렸냐면 M손해보험에 기존에는 계속 생명보험만 가입을 해오셨었어요. 그래서 앞에서 1교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각각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손해보험으로 준비를 해드렸고 건강명의 20년 납 보장기간 100세까지 든든하게 가입 연도 2020년 보험료를 보세요. 한 15만 원 정도로 되게 다운을 시켜드렸는데 이 시청자분께서 유일하게 가입하시지 않으셨던 특약이 질병 휴유장애 3%부터 보장되는 범위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2천만 원 해드렸고 암 4천, 유사암, 요즘에 갑상선, 경계성 종양, 제자량, 기타 피부암, 어른이 보험도 1,000만 원에서 뭐 3천만 원까지밖에 가입이 안 되는데 성인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상품은 2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 뇌혈관 2천, 뇌경색 3천, 뇌출혈 5천, 허혈성 심전 진단비 2천, 급성 심근경색 5천. 게다가 없으셨던 뇌혈관 수술비 1,000만 원, 허혈성 수술비 1,000만 원. 진단비는 한 번 진단받으시면 끝나지만 수술비는 반복적으로 지급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술비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폭넓게 제가 해드렸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 각종 특약들 15만 원에 굉장히 저렴하게 바꿔드렸습니다. 기존 보험과 지금 변경된 후 보험을 약간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요. 사망보험금이 줄어들었죠. 가장이시니까 이 정도는 가입을 하고 싶으시다고 말씀하셨고 암진단비가 갱신형 포함해서 5천이셨는데 비갱신형으로 5천이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보험료 오르실 걱정하실 필요 없고 뇌혈관도 뇌출혈에 조금 집중적으로 치우쳐져 있던 진단비를 되게
고르게 분포해서 뇌혈관 2,000에, 뇌졸중 2,000에, 뇌출혈까지 5,000. 심장도 그렇게 해서 좀 폭넓게 해드렸어요. 암내 심장 수술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좁게 암 수술비 없으셨는데 암 수술비도 넣어드렸고 1호종 수술비도 같이 똑같이 넣어드렸는데 3년 갱신을 비갱신으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적으로 지금 CI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실손의료비는 그대로 적용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장 범위를 굉장히 넓은데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줄어들고 갱신에 대한 부분을 비갱신으로 바꾸고 이제 이분은 30대시니까 50대만 가시면 전혀 보험에 대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되거든요. 보험스쿨의 전문가를 만나시면 이렇게 바뀌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설명담번 보찐이 김수희였습니다. 네, 김수희 전문가님의 자세한 설명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께서 원하시던 대로 리모델링 잘 됐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전문가님? 네네. 자, 우리 찐보험 보찐이 전문가님이 네. 아주 든든하게 네. 잘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 의뢰 내용이 좀 많이 바뀌었는데요. 보장 내역 네, 든든하게 바뀌었죠.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금이 2천만 원씩이나 들어가 있고 네. 유사암 진단금도 2천만 원씩이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 해결해드렸고요. 네. 자, 부족한 부분 방금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다 해결을 해드렸기 때문에 자, 이 다음 표를 보시게 되면은 우리 보험 문의하시면은 다들 그렇게 얘기를 좀 하세요. 예. 내 보험 다 해지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아닙니다. 지금처럼 든든하게 바뀌어드렸는데 자, 2개 보험은 그대로입니다. 네. 그대로 있는데 기존에 있는 갱신형 특약만 다 삭제를 해드렸고요. 자, 가장의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이 유니버셜 종신보험에 일반 사망이나 재해 사망 5천만 원씩 그러니까 모든 사망에 대한 부분을 보장을 해드리는데 네. 자, 여기 보시면 유니버셜 자, 이 말을 또 다 모르시는데 네. 우리 혹시 아나운서님 유니버셜 무슨 뜻인지 아신가요? 저는 이제 언뜻 들었었어요. 아, 그래서 네. 입출금 뭐 관련한 그런 의미로 네,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 그래요? 네, 맞아요. 네. 유니버셜 보험은 내 보험료를 내가 조금 약간 경제 활동이 어려울 때 뺏을 수 있어요. 네, 입출금이 가능한 보험이기 때문에 네. 어려울 때 조금 뺐으다가 네, 좀 더 나아지면 다시 넣어놨다가 자, 이런 식으로 통장처럼 쓸 수 있는 보험이기 때문에 약간 대출이 아닙니다. 네. 그냥 내 돈 내가 빼서 쓰는 거기 때문에 자, 요거 살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니버셜 종신보험 그래서 종신토로 보장을 받으실 거고요. 보험료 91,000원으로 변경 도와드렸습니다. 두 번째 퍼펙트 통합보험은 자, 실손 의료비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CI 보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요거 부분 저희가 실손 전환을 좀 해드릴까 했었는데 좀 약간 보험금 청구도 있으셨고 네. 네, 몸이 좀 약간 안 좋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 실손 보험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으로 네. 해서 네, 마찬가지로 CI 보장은 다 삭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종신토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62,200원에 보험료 낮춰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갱신형 특약이 다 빠졌기 때문에 네. 진단금 부족하시겠죠? 그래서 이 진단금을 M손해보험에 이제 건강보험으로 이제 추가를 시켜드렸고 월 보험료는 15만 원 정도인데 요게 이제 좀 약간 대박입니다. 그래요? 30대가 넘으셨는데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을 2천만 원이나 준비를 하셨고 유사암 진단금도 2천만 원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 든든하게 100세까지 보장을 바꿔드렸고 자 보험료도 많이 절감시켜드렸죠. 네. 40만 원에서 30만 원. 자, 8% 정도니까는 이제 약간 소득이 이제 감이 네. 오시죠? 그쵸. 약 3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벌고 계신 걸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요번 보험료도 적당한 수준으로 보장은 더 높여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리모델링 한다고 하면 내가 가진 보험을 다 해지시키고 다 바꾸는 거 아닌가라고 또 번거로우니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렇지 않다고 하죠. 보시다시피 좋은 거는 그래도 내버려 두고 조금 더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저희가 바꿔드렸습니다. 네. 가장이시다 보니까 유니버셜 종신보험 그대로 뒀고요. 보험료는 낮췄고 많이 좀 보장을 받으실 수 있게 변경을 잘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한눈에 테트리스 표로도 살펴볼까요? 네. 자, 든든하게 예. 꽉 차져 있네요. 그러네요. 네. 네. 자, 보장 범위 방금 계속 말씀드린 부분 네, 뇌혈관, 심혈관으로 꽉꽉 채워드렸고요. 자, 납입 기간도 우리 경제 활동 시기까지만 네. 납입할 수 있도록 변경 도와드렸습니다. 자, 100세 만기로 해서 기존 종신 보장과 그리고 이제 특약은 100세까지 네.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변경 도와드렸고요. 갱신형이었던 부분 비갱신으로 네, 바꿔드렸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까 갱신이었는데 비갱신으로 바꿔드렸고요. 100세 만기까지 마음 편히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 대비해서 보험료를 적당한 수준으로 맞춰드렸기 때문에 부담되시는 일은 없도록 저희가 든든하게 잘 리모델링을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방송 보시면서 나도 내 보험도 리모델링을 해야겠는데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요.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는 023772-0260번입니다. 023772-0260
공번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보험과 관련한 궁금증 생기시면요.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도 체크하고 가시죠. 네, 벌써 3교시입니다. 3교시는요, 그동안 시청자분들의 문의가 많았던 보험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가입할 수 있을지 안내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김은영 전문가께서 치아보험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그동안 정말 많은 시청자님들께서 문의를 주셨던 치아보험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는데요. 오늘은 들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나중에 이제 목돈을 생각하면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나는 치아보험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 하는 모든 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치아보험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속속들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아보험에 이제 모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어떻게 치아보험이 얼마나 필요하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보험소비자연맹에 대해 선물조사 결과인데요. 치아보험이 필요성의 정도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치아보험에 대해서는 무려 64%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셨고요. 그리고 27%가 그저 그렇다. 그리고 9% 정도가 필요 없다라는 설문조사를 이제 확인을 했는데요. 치아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치아보험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진료비가 비싸다가 무려 73%로 확인이 되었고요. 뭐 상해로 인한 치아 부장 같은 경우 뭐 상해로 인해 다쳐서 내 앞니가 부러진다던가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치아보험에 대해서 치아보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고요. 물론 이제 치아의 건강 관리, 뭐 평소에 뭐 스케일링이나 뭐 잇몸 질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아보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치아보험에 대해서 필요성으로 대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봤는데요. 치아보험이 이렇게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치아보험을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준비를 아직 못하신 분들도 있으세요. 그분들이 다 치아보험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준비를 안 하신 분들에 대해서 치과 치료를 가게 되면 이제 치아에 대한 견적을 받게 되죠. 그랬을 때 치아보험에 이제 치과 치료 안 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국민건강평강 통계에 의하면 무려 35.9%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치과 치료를 포기하게 된다고 합니다. 뭐 나머지는 뭐 중요하지 않다거나 아니면 뭐 직장이나 학교 때문에 뭐 시간을 내기가 어려우시다거나 아니면 뭐 치과 치료에 대한 무서움 때문에 치과 치료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치과 치료가 부담이 돼서 그래서 치과 치료를 포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평균적으로 치아 하나당의 치료 금액이 얼마나 나가는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보통적으로 치아 한 개당 이제 57만 원이라는 이제 평균 금액이 확인이 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 크라운을 하거나 떼우거나 이런 경우에 대했을 때 57만 원이라는 평균 금액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저도 그렇고 시청자님도 그렇고 치과 치료를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임플란트나 틀니나 뭐 그런 경우 이제 57만 원 갖고는 조금 많이 부족하시잖아요. 그래서 치아보험에 대해서 더 많이 필요하시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치아보험에 대해서 또 필요성을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게 되면요. 비싼 치과 치료, 치아보험에 꼭 보장을 하게 됩니다. 치아보험에서는 이제 떼우고 씌우는 충치 치료라 그래서요. 충치 치료에 대한 부분도 보장을 하고요. 뭐 보철 치료, 충전 치료, 뭐 잇몸 질환 이런 거에 대해서 보장을 하게 되는데요. 비싸서 부담이 되는 보철 치료까지도 보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치아보험을 준비하실 때 뭐 치과에 가셔도 들으시겠지만 보철 치료가 뭔지, 보전 치료가 뭔지 항상 헷갈리시고 어려우세요. 저도 이제 뭐 치아 치료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보철이랑 보전 치료가 많이 어려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치아보험을 가입하실 때 이게 치아보험의 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치아보험을 준비하실 때에는 보철 치료 그리고 보존 치료 같은 충전 치료가 보장이 되는지 그리고 그거 이외에 뭐 신경 치료나 스케칠링, 잇몸 질환에 대해서도 할 때 이런 거에 대한 보장이 되는지를 꼭 확인을 해보시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보철 치료가 뭔지 또 충전 치료가 뭔지 지금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철 치료 같은 경우는요, 뭐 임플란트나 틀니, 브릿지 같은 경우입니다. 내 기존의 치아를 이제 빼고 새로운 치아를 넣거나 새로운 치아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존 치료 같은 경우는 기존의 내 치아는 뭐 깎아서든 내 치아는 기존에 살려놓고 뭐 크라운이나 뭐 레진이나 이런 걸로 떼우거나 씌우는 치료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치아보험 가입할 때 보철 치료와 보존 치료에 대한 필요성을 꼭 확인을 하시고 내가 치아에 갔을 때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 내가 보철 치료를 해야 된다, 아니면 내가 보존 치료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로 인지를 하고 치아보험 준비를 하셔야 또 내가 집중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철 치료나 보존 치료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조금 확인을 해보게 되면요.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인공 뿌리를 고정을 한 다음에 보철물을 삽입하는 경우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틀니 같은 경우도 많이 알고 계시죠. 인공 보철물을 장착하는 시술입니다. 그리고 브릿지 같은 경우도 이제 치아와 치아 사이를 다리처럼 연결해서 보철로 연결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철 치료에 해당이 되고요. 보존 치료라 그래서 뭐 크라운, 린네이, 올레 이런 건 이제 치과에서 많이 들어보는 이름일 텐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치료한 다음에 나의 치아는 그대로 두고 아니면 깎아둬서 내 치아는 최대한 살리고 그리고 신경치료 후에 이제 뭐 금이나 사기 등으로 치아를 덮어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 치료입니다. 그래서 치아보험을 내가 가입할 때에는 뭐 엑스레이 같은 부분이나 뭐 신경치료나 잇몸 질환 이런 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 제가 앞에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아 보험을 준비하려고 하는 이유는 제일 큰 경제적인 부담 때문입니다.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이니까요. 내가 보철 치료를 준비해야 되는지 보존 치료를 준비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꼭 확인을 해보시고 치아보험을 준비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되셨을 때 이제 보험료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일단 30세 후반 여성의 기준으로 확인을 했을 때 뭐 보철 치료에 대한 부분도 100만 원씩, 임플란트나 뭐 틀니나 같은 부분을 보장을 하셨을 때는 100만 원씩 나오게 되어 있고요. 뭐 크라운 치료나 그래서 씌우는 것 같은 거, 뭐 금으로 떼우는 것 같은 경우 이런 것까지 보장을 다 받으실 수 있게 해가지고 보험료가 33,250원입니다. 근데 33,250원 안에도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보철을 집중적으로, 보존을 집중적으로 준비를 하시면 보험료는 변동이 되실 수 있고 더 낮아질 수도 있고요. 더 많아질 수도 있는 부분도 확인하셔야 되고 치아보험을 준비하실 때 뭐 치아보험은 무조건 갱신이 되는데요. 뭐 5년 갱신도 있고 10년 갱신도 있고 갱신의 폭은 우리 시청자님이나 전문가랑 상의를 해서 정하게 되면 되는데 나는 나중에 노후에 치아가 문제가 돼서 치아보험을 준비할 거야 라고 해서 생각해서 내가 20살 때 치아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40세, 50살 때 치아를 하려고 할 때에는 이제 시청자님이 내는 보험료에 대비해서 보장받는 금액이 언제인지도 확인을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요. 치아 같은 경우는 최대한 미루시지 말고 치아보험 준비하시고 그리고 뭐 3개월이나 1년 후에 치과에 가셔서 또 복합적으로 준비나 이런 부분을 검진을 받으시고 나서 그리고서는 보장을 받으시는 게 시청자님의 입장에서는 제일 많이 그리고 제일 편리하게 치아보험을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제 목돈을 목돈이 부담이 되고 또 치아보험을 치과에 가게 되면 또 안 할 수 없잖아요. 나에게 꼭 필요한 게 보존인지 보철인지 뭐 신경치료인지 이런 부분 정도는 확인을 하시고 치아보험을 준비하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3교시를 통해서 치아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오셨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그동안은 가입을 조금 망설이셨는데 관심이 생겼다 혹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요.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는 023772-0260번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언제든지 저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1교시부터 3교시까지 배운 내용들 핵심만 콕콕 집어서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지금부터는 방과 후 시간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들을 읽으면서 저희가 해결책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자부터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죠. 휴대폰 번호 뒷자리 219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1년 전부터 혈압약을 먹고 있습니다. 암보험이 없는데 가입이 가능한가요? 라고 여쭤보셨는데요. 어떤가요? 가입이 가능한가요, 전문가님? 네,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지혈이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유병자 보험이나 일반 보험에 이제 할증 플랜으로 많이들 가입을 하시는데요. 유병자 보험이나 할증 플랜 같은 경우에는 일반 건강한 사람이 가입을 하시는 것보다 당연히 할증 플랜이기 때문에 보험료도 조금 인상이 됐고 유병자 보험 같은 경우 건강한 사람보다 당연히 조금 더 보험료가 비싸겠죠. 이제 가입하시는 분들은 내가 질병이 있으니까 보장은 받고 싶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게 선택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 보험스쿨 전문가랑 이제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신다면 일반 건강하신 분들이 가입하시는 일반 암보험에 가입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다만 이제 모든 보험회사에서 가입을 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특정 회사 이제 몇 군데에서 이제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현재 보험스쿨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은 특히 40, 50대 혈압약이나 고지혈증을 알고 계신 분들은 증권을 확인해 봤는데 이제 할증 플랜이나 유병자 플랜으로 가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할증 플랜이나 유병자 플랜 대신 이제 건강채로 일반 보험으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험증권에 뭐 할증이나 뭐 유병자 이런 것들이 적혀 있다면은 증권에 보시고 확인을 해보시고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또 변경해드린다고 하니까요. 필요하시면 연락을 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자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6636님의 문자입니다. 20대 사회 초년생입니다. 필수로 가입해야 할 보험이 있다면 알려주세요라고 하셨는데요. 20대 사회 초년생이 꼭 가입해야 되는 보험은 어떤 게 있나요, 전문가님? 네, 이제 모든 전문가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 이제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두 동의를 하실 겁니다. 네. 이제 필수로 필요한 보험인데요. 이제 실손 의료비의 최대 단점인 이제 나머지는 다 장점이지만 딱 한 가지를 꼽자면 이제 갱신형 보험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제 갱신의 위험을 모르다가 막상 이제 의료비가 많이 드는 5, 60대 이제 약간 연로하셨을 때 이제 너무 보험료가 올라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실손의료비로만 좀 부족한 부분을 아까 1교시 때 말씀드린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를 하시게 되면은 일반 보험보다 30% 더 저렴하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20대 사회초년생이시니까 이제 만 30세 미만인 어린이 보험에 가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그 일반 특약들보다 진단금을 더 많이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해부터 시작해서 일단 일반 질병 진단금까지 모두 폭넓게 준비를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어렸을 때 만약에 척추 질환이나 뭐 여러 가지 디스크나 이런 부분들을 어렸을 때 뭐 자전거를 타다가 뭐 다든 그런 뭐 이런 사고를 겪으신 분들은 네. 상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입을 하셨을 때 플러스로 이제 할증이 됩니다. 네, 이 할증 같은 경우에는 기록에 다 남아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가입을 하셔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 상해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필수 담보이기 때문에 손해보험사에서도 이런 부분이 필수로 이제 할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나이가 이제 깡패라는 말이 있죠. 보험은 나이 어린 게 깡패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한 살이라도 어리셨을 때 가입을 하시는 게 더 저렴하시고 플러스로 어린이 보험에 가입을 하시게 되면은 추가로 30%가량 할인을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이제 약 30%긴 하지만 이제 약 2배 두 번 이제 할인을 받게 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회 초년생이시니까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와이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와이즈는 약자인데요. 웨이즈를 받으면 이제 급여를 받으시면 인슈어런스 이제 보험에 가입을 하시고 그다음에 세이빙 저축을 하신 다음에 엔조이 즐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급여를 받으시면 보험에 가입을 하시고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급여의 보통 5에서 8%가 적정하니까 그 부분 잘 체크하셔서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이빙 저축을 하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돈으로 즐기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와이즈라는 말 정말 좋네요. 네. 와이즈 하시라 20대 사회초년생 분께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일단은 실손 의료비 보험은 기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30세 이하시기 때문에 미만이시기 때문에 어린이 보험 조금 더 저렴한 어린이 보험을 가입을 하셔서 폭넓은 보장을 받으시는 게 좋겠다 권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두 명의 우리 시청자분 만나봤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나도 상담을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는 023772-0260번으로 문의해 주시고요.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편하신 방법 선택하셔서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험스쿨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희 1교시부터 방과후 시간까지 함께 하시면서 보험과 조금 더 친숙해지셨나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욱더 알찬 정보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